네, 김지팔입니다. بالمخيم صبت زيداني وبيت الأخضر الله أكبر جرحى عالم نسوان. 네, 이스라엘이 드디어 FPV 드론, 레바논 헤즈볼라의 FPV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작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스모트리치 그 장관, 이스라엘 스모트리치 장관이 그랬죠. 드론 한 개당 건물 10개씩 뽀개야 된다. 지금 그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베이루트하고 베카주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 10개씩 뽀개겠다는 것입니다. 드론 하나당 이스라엘의 공습이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베카 지역의 광범위한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나죠? 이거 드론 그 레바논 헤즈볼라 드론이 막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니까 야, 한 대당 10개씩 부신다. 그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송국은 미국과 이란과 합의가 되면은 그 미국 군용기가 벤구리온 공항을 차지하고 있어갖고 민항기가 못 다닐 정도래요. 그래갖고 그거 다 빼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정작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 미국 빠지면 안 돼. 야, 우리만 두고 빠지지 마.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모든 주요 지하 미사일 기지가 현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약 80% 터널 입구 부서진 데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과거 영상인데요. 이란에서 그 결혼식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F-15 격추당하는 장면이 찍혔대요. 억양과 방언이 루리 바크티아리 방언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란 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란이 격추한 F-15 전투기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네, 이거는 또 뭔가를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슬람 모스크 폭파하는 장면. 예, 이스라엘이 올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한대요. 폴란드 팔레스타인 정의 이니셔티브는 폴란드 사법 당국에 이스라엘군의 그 폭파 기소를 요구하는. 근데 폴란드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딱 맞잖아요. 폴란드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전력을 분산시키니까 이스라엘한테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유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91달러, 90달러. 아까는 89달러인가 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89달러. 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서 도리어 떨어져. 이제 조금 이제 올랐는데 트럼프는 올리고 싶을 텐데 실제로는 떨어지는 거나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성급한 협상 자제 경고, 전쟁 끝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 의원들은 야, 이란하고 전쟁 끝내지 마, 계속해야 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란과의 전쟁 종식 합의안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 트럼프가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야, 공매도 친 거 청산하고 다시 이제 전쟁 분위기 해갖고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상황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이거 성경 말씀 같은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트럼프 성경 말씀 유식한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야, 나 끝내려는 거 아니야. 지금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걸로 돈 버는 맛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안 올라가고 있어. 나 이거 어떡하냐. 더 세게 했다가는 큰일 날 텐데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이 전쟁 끝나면 안 되거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둔감해져 갖고 웬만한 이 폭력 사태에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이쿠 하고 이제 또 유가가 오를 텐데 그러면 이란이 과잉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있는 거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어. 그러면 전쟁이 끝나버리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나도 임마 전쟁 끝내고 싶을 생각은 없어. 그냥 유가 선물로 좀 먹고 싶을 뿐이야. 지금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자기 편 공화당 의원들한테조차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트럼프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야 트럼프가 진짜 끝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폭파시켜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만하고 이란하고 힘을 합쳐서 통행세 받는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 계획에 동의할 경우 오만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란은 건드렸다가는 여기 이 주변 국가들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다 공격해서 박살나면 얘네들이 미국이랑 안 놀아 흥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만 건드리겠다는 거죠. 오만하고 이란하고 힘을 합쳐갖고 여기 통행세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란을 때리면은 어우 여기 무서워. 그러니까 오만은 힘이 없으니까 여기를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또 유가가 오를지도 몰라. 아싸 그러면은 저점 매수한 거 또 털고 다시 공매도 쳐야지. 지금 이 상황인데 모르는 거죠. 자기네 편들 공화당 의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진팔한테 들켰어. 이란 국영 방송에 따르면 이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구 휴전, 미국 철수, 이란의 간섭 금지, 모든 제재 해제, 동결 자금 방출, 3천억 달러 이상의 재건 보상금, 해상 교환 바뀐 게 없어요. 예?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트럼프는 항복이에요. 항복.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 뭐 될 것 같지도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명하며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 계속 유가 올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재 완화나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제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예, 지금 올려야 되는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 유가를. 에어본 모두에게 개방될 것입니다. 국제 해역입니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또 싸우겠다고 하잖아. 아 유가가 그냥 올라주면 좋은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폭력 사태에 면역이 돼갖고 엔간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딜레마야. 엔간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때문에 트럼프는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더 강력한 대응을 하면 이란이 파괴적인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만을 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렌지 타드는 이란이 양보하지 않으면 헤그세스가 그들을 끝장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누가 작전 계획을 말하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자기 작전 계획을 알려주고 하냐? 캐나다는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로부터 조기 경보 항공기를 미국과 안 산대요. 미국이랑 전쟁 나면은 미국이 락 걸어버릴까봐 미국 무기 안 사고 사브 스웨덴 거 산대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스페이스X가 군용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대요. 스타링크.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강화 속에 중국이 쿠바에 쌀 15,000톤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또 요 며칠 그 구급차 비행기가 엄청나게 또 폴란드 제슈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를 떴다고 합니다. 아마 아레시니크 맞아갖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 실어 날렸을지도 모른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있는 중앙은행 건물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추락하는 건데 뭔가 요격당했나 봐. 예, 그래갖고 트랙터 옆에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고의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고 날아가는 걸 격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떨어지는 모습이 격추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고속도로인데요.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몰도바로 도망간대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네, 요 장소 요렇게 노랗게 제가 칠했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이제 여기 몰도바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쪽 길이 있었는데 여기를 공격당해 갖고 이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위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쪽 길이 그쪽 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원래 이 길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뽀개졌어.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구간이 몰도바 국토 영토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차를 세우고 바로 쳐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그 영상입니다. 길이 지나가는데 길에 차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팍스 뉴스 기자는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무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묻히고 있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습니다. 저 뒤에 한 달 전에 새로 가장한 군인 묘지가 있는데 기존 묘지의 전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도 벌써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르비우면은 여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고향. 근데 여기서도 묘지가 빠르게 차고 있대. 아, 얘네들 이제 완전 똥줄 타겠네. 예? 자기네 그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묘지에 가고 있잖아, 그죠? 일단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대차전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볼찬스크에 없고요. 쿠피안스크에 변화가 없고 리만 변화가 없고 사실 이 빗금 친 게 다 변화인데 빗금을 치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걸 다 빨갛게 칠해줬었는데 요즘에 빗금을 쳐갖고 못 알아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무장공비다. 잠깐 들어갔다 나간 거니까 점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콘스탄티노프가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 자포리자 부근에서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나오고 있고 딴 지역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통계학자 엘라 리바노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은 빈곤에 빠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우크라이나 경제학자 벤지는 국내 노동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40만에서 45만 명의 이민 노동자를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군 강제 납치 그 조직이 체납자로부터 그러니까 병역 기피자로부터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초호화 요트 구매를 위한 4년 대기열은 전원이 우크라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이 4년을 기다려갖고 초호화 요트를 사기 위해서 돈이 어디다 써놨어?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은 돈을 월급을 많이 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향후 2, 3년간 군사 행동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코노미스트 또 2, 3년 더 끌 모양일세. 왜 평생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야지 2, 3년 후에 있다가 물러나시게요?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군사 역사가 존 케나이첼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을 사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나는 가서 싸우고 싶지 않음. 니네나 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토가 리투아니아에 배치할 수 있는 병력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병력을 비교해 보면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편에서 그러니까 니네나 싸우고 니네나 주고 나는 좋지만 내가 직접은 안 싸우고 그렇지. 네, 우크라이나 군 소속 그 수상 드론 같죠. 이게 계란이 이걸 공격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동 추적 AI가 달린 것 같아요. 예, 그죠?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고 있죠. 누가 이거를. 예. 우크라이나가 또 루간스크에 있는 학교를 공격했고요. 미국은 나토 내 항공기 함대 무인항공기 보유량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나토에서 이제 그 유럽이죠, 유럽에서 무기하고 다 이거 빼갖고 아마 중동에 배치할 모양이지. 콘스탄티노프카의 전투 우크라이나군 상황 급속도로 악화. 콘스탄티노프카는 여기입니다. 예? 여기 우크라이나군 급속도로 악화되고 이 빗금친 데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칠해줬으면 상당히 악화된 건데 ISW는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데라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의 콘스탄티노프카 상황은 최근 며칠 동안 더욱 악화되었으며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크하르코프 지역의 어떤 마을을 해방했고 또 그 돈 모아갖고 우크라이나 포탄 사주자는 그 체코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별로 안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출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돈도 빌려주는데 너네도 세금 좀 많이 걷어갖고 너네도 좀 같이 해야지 우리 돈만 쓰겠다는 거냐 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대. 키예프 공격 가능성과 러시아의 수도 파괴 위협 속에 긴급 비밀 협상이 시작됐다. 폴리티코 뭐 유럽에 가갖고 야 우리 도와줘. 러시아가 우리 수도를 파괴하겠대. 그런 얘기죠.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주요 물류 경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ISW가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맞는 말도 해요. 이거는 제가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도 본 기억이 나갖고 가져왔는데 벨라루스 경로로 드론이 들어와서 키예프를 북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영토 내 공격 목표물 500곳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막 야 우리 전쟁할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구나. 단독 젤렌스키 트럼프에게 긴급 서한 보내 우크라이나 심각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부족 경고 이게 그거래요. 아 우리 러시아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방어 미사일이 없어. 키예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너무 긴데 하여튼 확실하게 이거 통신 수단을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협상하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네, 아프리카 말리 상황은 말리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전직 영국 수상인 것 같은데요. 총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푸틴이 유럽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독립하겠어. 영국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답니다. 독일 메르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총리 교체를 조용히 논의하고 있다고 기독 집권당이 기독민주연합이 야 너 메르츠 그만 나와 그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야 한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우크라이나 배팅했겠죠. 거기 막 펀드도 들었겠죠. 블랙락인지 뭐식인지. 근데 지면은 자기네가 손해가 막심하니까 이런 얘기 할 만하죠. EU에서는 러시아가 향후 12개월 안에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 12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유럽으로 공격하러 온다는 얘기인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젤렌스키는 2, 3년 더 한다는데요? 네, 북한이 새로 개발한 경량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신형 전술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AI 기반 정밀 타겟팅 시스템, 초정밀 자율 내비게이션, 지형 매핑 비행 기술을 적용한 이 무기는 최첨단인데 북한이 AI 초정밀 지형 매핑 막 새처럼 지형 보고 나른다는 거예요. GPS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생긴 게 그것처럼 생겼어. 하이마스. 러시아가 그 하이마스 그런 거 좀 노획한 거 갖다 줘갖고 그거 보고 베꼈나? 이거는 뭐지? 이거는 저거처럼 생겼는데 아이언돔인가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하이마스 아이언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호주 또한 오커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샤이고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태평양 지역 핵무기 배치 계획에 대한 발언.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는 2032년까지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달 남극 부근에 본격적인 기지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약 200억,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냐면은 화성은 너무 멀어. 그래서 달에다가 핵벙커를 만들고 지구의 핵전쟁을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몇십 년 있으면 또 방사능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되면 어떻게 돼? 돌아와서 다시 살려고.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워리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워리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지구가 쓰레기로 멸망해갖고 어떻게 우주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 쓰레기를 얘가 워리가 열심히 치워갖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지구에도 도로 살게 되었다. 그게 워리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워리 스토리를 이걸 쓰레기를 핵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지구에 핵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달나라에 우주정거장이 아니고 달나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워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워리가 뭘 치워요? 방사능을 이렇게 정화하는 로봇을 둬갖고 방사능을 정화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구가 깨끗하게 방사능이 정화되면 다시 돌아와서 지구에 산다.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잖아요?